자, 우리가 지금 시점에 장기 관점을 알아둬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이 사실상 마지막으로 바라볼 수 있는 상승 구간이기 때문인데, 저는 감히 지금 파동만 봤을 때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파동만 봤을 때에는 42K까지 내려가는 걸 피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주봉 단위에서 126K부터 떨어진 이 형태를 봤을 때 누군가는 아니 현우야 지금 이런 식으로 카운팅이 되고 있지 않느냐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이 형태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 형태에 어떤 문제가 있고 또 장기적으로 어떤 그림을 바라봐야 하며 지금이 왜 마지막 공통 상승 구간인지 여러분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자세히 한번 알아보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현명하게 매매하자 코인인사이트의 현우 트레이더 인사드립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 지금 큰 골자에서 126K부터 58K까지 떨어진 형태가 파동상에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죠. 자, 어떤 문제가 있느냐, 결국 여러분 이게 3개로 카운팅이 나와줘야 되거나 아니면 5개로 카운팅이 나와줘야 되는데, 5개로 카운팅이 나오는 경우에는 반드시 쐐기형으로 다이아고널 패턴으로 나오거나 그게 아니면 임펄스 형태를 지켜줘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이게 다이아고널 쐐기형으로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임펄스 형태를 지켜줘야 하는데, 임펄스 절대 규칙정에 뭐가 있습니까? 이 세 가지가 사실은 파동 카운팅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절대 규칙들이라는 거죠.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지켜줘야 합니다. 이걸 임펄스로 간주하기 위해서는 말입니다. 자, 근데 지금 뭐가 문제입니까? 사파가 1파를 간섭한다. 우리가 1파의 극점인 80.6K 저점에 가로선을 하나 넣어봤을 때 사파가 여기 위에까지 올려버리니까 여기서부터 머리가 아프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걸 임펄스로 카운팅 할 수가 없고, 임펄스로 카운팅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5개 임펄스 끝났으니까 여기서부터 A, B, C로 올라가겠지 라는 전제도 깨지고, 108K부터 해서 확장 플랫 A, B, C 3, 3, 5 형태로 여기서 마감이 되고 5파 임펄스로 올라가겠지 라는 전제 또한 깨진다라는 겁니다. 아니 현우야, 그러면 지금 어쩌자라는 거냐, 문제가 없는 카운팅에 뭐가 있냐. 지금 시점에 규칙만 생각했을 때 이 임펄스 절대 규칙을 반드시 모두 지킨다라고 생각했을 때 남은 카운팅은 유일하게 이 형태밖에 없습니다. WXY 하락, 이런 식으로 복합 조정이 나오는 형태밖에 남지를 않았다라는 거죠. 이 형태를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Y의 이론상의 파괴력을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피보나치 확장으로서 우리가 W를 먼저 전개 방향을 한번 제대로 찍어 본 다음에 X만큼의 반등을 이렇게 찍어 준다면 정석적인 깊이는 1대1입니다. 그게 아니라 얕게 나오는 경우에는 0.618 42K 권역까지 이렇게 내려갈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물론 이 시나리오에도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파동 카운팅상으로는 이거 깔끔하고 좋습니다. 다만 뭐가 문제냐면, 비트코인은 여러분 여기 이 자리 24년 여기서부터 전개되었던 기관들의 ETF 자전거래, 요 자리가 24년 1월 22일이거든요. 비트코인 ETF가 24년 1월에 들어왔습니다. 1월 중순쯤에 들어와서 비트 날라가겠네 했더니 오히려 기관들이 여기서 개미 가두고 1년 동안 횡보시키면서 기관들의 물량이 여기서 쌓여 나왔는데, 자 그러면 여기가 사실은 기관들의 본진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미 넘어가죠. 와이퍼가 애초에 여기 아래까지 뻗어버리는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이 카운팅은 어느 정도 ETF를 생각해 봤을 때 이럴 수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게 아니라 여기를 5파로 카운팅하면 4파가 너무 지독하게 위배를 해버렸는데, 너무 지독하게 간섭을 해버렸는데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 라는 두 가지 분기점에 서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생각들과 함께 먼저 WXY 시나리오는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려왔었으니까 A, B, C 확장 플랫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공통 상승을 보기 위함인데, A, B, C 확장 플랫을 생각해 보면 결국 여기서 C 하락이 끝났다라고 보는 입장인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여기서부터 5개의 임펄스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전고점을 뚫으러 간다라는 논리의 시나리오인데, 이 논리를 생각해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시점에 1시간만 보겠습니다. 결국 여기서부터 여러분 5개의 파동 카운팅이 나왔죠.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보고 있었습니까? 613 고점, 그리고 2파 미달 플랫, 3파가 여기까지 뽑고 4파가 확장 플랫, 5파가 여기서 끝났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여기도 비슷한 경우가 나오거든요. 우리 임펄스 절대 규칙 뭐였습니까? 1파 4파 간섭하지 않을 것. 딱 이 전제를 딱 지켜주는 형태로, 딱 여기 찍고 올라가는 형태로서 나와줬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엘리어트 웨이브 예외 상황에서 선물장에서는 이 정도의 오차는 허용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정도는 그래 감수하고 넘겨줄 수 있겠습니다만, 각설하고 5개의 상승 카운팅이 나오고 나서 조정이 하나 나왔습니다. 큰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지금 이런 형태로서 임펄스 카운팅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는 게, 이런 형태로서 올릴 거라고 보는 게 108K 확장 플랫 시나리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 여기도 3이 남았죠. 3 찍고 나서 4 하락이 올 예정이고, 이걸 ABC 카운팅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최악의 시나리오인 WXY로 본다고 하더라도 여기까지는 동일하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A 찍고 B 찍고 C 찍은 다음에 여기서부터 Y-C가 5파로 나오는 거. 그러면 결국 4파 하락이냐 아니면 Y-C 하락이냐, 여기는 동일하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우리에게 마지막 남은 공통상승 구간이다. 그리고 그 공통상승 구간은 61.8K부터 전개 중인 5파 임펄스 카운팅이다. 이게 마지막 상승이 될 것이다. 이게 마지막 공통상승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죠. 이런 생각들과 함께 이런 ETF 생각해보면 WXY가 맞나 싶긴 합니다. 정말 의문입니다. 왜냐면 이게 42K에서 끝이 나는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근데 절대 규칙을 생각하면 WXY가 아니고서야 다른 시나리오가 부합하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가능성만 열어놓고, 어떤 가능성을 열어놓자는 얘기냐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던 게 어떤 문제였습니까? 여기서부터 5파 카운팅 어떻게 나옵니까? 이렇게 하나, 이렇게 둘, 이렇게 셋, 이렇게 넷, 이렇게 5개가 끝이 났다라고 보는 입장인 건데, 1파가 4파를 이 정도는 위배했는데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라고 가능성 정도만 열어놔야 되고, 지금 그러면 우리는 뭐에 집중해야 돼요? 공통상승에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공통상승 먹기 위해서 지금 저는 15배짜리 롱 포지션 장기로 하나 끌고 가고 있는 거고, 괜찮은 타점 나올 때마다 30배짜리 단기 포지션까지 같이 공략하면서 매매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식으로 지금 자리 큰 그림으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또 작은 형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까지 실시간으로 브리핑 드리고 있는 제 텔레그램 그 입장 링크를 고정 댓글에 걸어두었으니까요. 다만 여러분 들어오시기 전에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지 않으셨다면 지금 한 번씩만 눌러주신 후에 입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제는 공통상승으로 봐야겠죠. 공통상승을 본다고 하면 결국 WXY에 지금 이론상 남아있는 상승분 자체가 마지막 공통상승 구간이라는 결론에 우리가 도달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바라볼 수 있냐면, 한시간 한번 가겠습니다. 지금 결국에는 여기서부터 새로운 5파 임펄스가 올라왔죠. 마지막 Y-B 반등이 공통상승 구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 Y-B가 535 형태로서 3개의 파동으로 나와줘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여기까지 1, 2, 3, 4, 5 임펄스 카운팅이 하나 되니까 이런 식으로 A파를 이런 식으로 하나 발언을 본다라는 거고, 그 다음 B파가 여기서 마감했다라고 보는 거고, 지금 올라가는 임펄스 카운팅 자체가 마지막 C파 5개의 파동으로서 끝이 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는 A와 B를 이미 받아본 입장입니다. 마찬가지로 추세 기반 피보나치 확장으로 잡아봐도 되고, 어떻게 잡아볼 수 있겠어요? 여기서부터 A파 이렇게 올라왔고 B파가 이렇게 내렸다고 치면 C파가 적어도 662까지는 올라간다. 이론상 1대1로 가면 689까지는 올라간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적어도 이 전고 라인, 특히나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656이 고점 라인 정도는 한번 회수해주는 그림이 나오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과 함께 일부 브리핑 요약이었죠. 65.6K 따기 전까지 숏은 위험하다. 날봉 흑산병 피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웬만해선 656 따기 전까지는, 이 전고 따기 전까지는 롱 위주로 매매하겠다고 말씀드린 후에 지금 장에 대처하고 있는 입장인 겁니다. 또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겠어요? 지금 이 반등이 결국 마지막 반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결국 이 Y-B 자체가 Y-A에 대한 되돌림 수준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 우리가 프레임을 좀 바꿔봐야 됩니다. 날봉으로 가서 이게 Y-A지 않습니까? 828 고점부터 떨어져 놓은 이 형태가, 이 두 가지 형태를 생각하면 결국 얘에 대한 조정이 Y-B로서 나오는 건데, 형태로 봤을 때 지금 535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그재그를 생각한다면, 지그재그가 보통 세워주는 게 618에서 786 권역이다. 73K 권역이 이렇게 겹치고 있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들과 함께 지금은 공통상승을 먹어낼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시즌이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면서, 다만 여러분께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거는, 파동은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던 임펄스 절대 규칙을 제외한다면 모두 텐드 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죠. 비율도 채우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결국엔 3개의 머스트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텐드 2인데, 이 텐드 2에서 중요한 거는 비율, 3가지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형태, 그리고 비율, 그리고 기간입니다. 이 3가지가 순서대로입니다. 반드시 세부 파동도 형태를 갖춰줘야 됩니다. 아무리 비율이 맞지 않더라도 형태적으로 3개의 세부 카운팅이 관측되면, 혹은 필요한 성분들이 모두 관측되면 우리는 세부 파동의 종결을 얘기해야 되고 그 다음을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면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656까지만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형태로 봤을 때 지금 2파 되돌림 자체가 굉장히 깊게 찔러주는 형태가 나왔고, 그렇다고 봤을 때 3파 가속까지 간주를 해야만이 우리가 673 권역까지 바라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
따는 형태를 바라보고 그 형태가 어떤 모양을 갖추느냐, 몇 파까지 나왔느냐, 그걸 기반으로 여기까지 딸 수 있는지를 지켜보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인 전략일 것이다. 다만 그 모든 과정에 있어서 적어도 전고를 훼손해주기 전까지는 숏 얘기를 하기에는 파동상으로 부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서 오늘 브리핑을 요약해보자면, 지금 장기적인 플랜을 4파 간섭 감안하고 5개의 파동으로 보던가, 그게 아니면 WXY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WXY로 간주했을 때 맥시멈 하방은 42K인데 42K 가기 전에 Y-B-C 지금 나오는 이 마지막 ABC 반등으로 마지막 공통상승 구간을 우리에게 쥐어준다라는 거고, 주봉상에서 임펄스 절대규칙을 위배하는 이런 식의 카운팅을 감안하겠다라고 보는 입장에서도 지금 결국 3파 전개 중인 거거든요. 세부파 중에서 3파가 전개 중인 거기 때문에 3파 지나고 나면 뭐가 옵니까? 4파 하락이 찾아오죠. 전고 따고 나서는 한번 숨 고를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롱 포지션 전개 중이신 분들은 전고 따는 순간부터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고, 우리가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해보면 자연스럽게 공통적으로 올라가는 게 나올 거 아닙니까? A는 이렇게 올라가고 B는 이만큼 올라간다고 치면 리스크 관리해야 되는 입장에선 B를 메인 시나리오로 채용해야겠죠. 이런 생각을 해보았을 때는 지금 Y-B 자체가 어차피 날봉 상황에서 828부터 떨어진 58까지 이 하락 5파 임펄스에 대한 조정이 나오기 때문에 이 되돌림 수준 보면서 세부 카운팅을 확실히 해봐야 된다. 그리고 아무리 덜 올리는 형태가 나오더라도 지금 어떤 형태냐면 1파, 2파, 3파, 4파, 5파 하락인 거거든요. 기존 하락 4파 임펄스에서 여기까지 올려줬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반등 조정으로도 여기까지는 올려줘야 한다는 말이거든요. 이런 생각을 해보았을 때는 지금은 공통상승에 집중하면서 마지막 롱 자리를 좀 지켜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형태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4파 간섭을 감안할 것이냐 말 것이냐, 여기에 대한 시나리오를 설계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드리면서 여러분들 확인하셔야 되는 내용들, 그리고 마지막 공통상승 타점들은 제가 브리핑룸 통해서 실시간으로 큐어해드리고 있는 만큼 이런 내용까지 확인해보시면서 매매하시길 권장드리면서, 여러분들 오늘 분석도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로 굿 한 글자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인인사이트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성투하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